이명난청이 소음에 공격을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조용한 곳 찾아서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조용한 소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을 극복해보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이명 관련된 영상 막 찾아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과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는데요. 의료진에게도 이게 너무 일상적인 거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알아서 잘 지키시겠지? 하고 말 안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도 4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리다 보니 모든 주의사항들을 매번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을 치료할 때 꼭 피해야 하는 이명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조용한 장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명난청이 소음에 공격을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조용한 곳 찾아서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조용한 소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정말 바람 소리도 나지 않고 환경 소음도 나지 않고 어떤 것도 나지 않으면 마치 흰 도화지에 약간의 물감만 있어도 확 튀듯이 너무 선명하게 이명이 들리는 게 문제예요. 이명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명을 더욱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곳은 삼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 소리도 나고 환경 소리도 적당히 나서 이명을 적절하게 가려주면 이명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데 너무 조용한 경우에는 이명 소리만 딱 튀게 되니까 뇌에서 인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주변 소음은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냐면 내 이명 소리가 이만큼이면 이것보다 살짝 낮게 살짝 낮은 수준으로 그럼 딱 이 차이만큼만 느끼잖아요. 이 차이가 최대한 작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사일런스한 방에 들어가면 원래 평소 이명 환자가 아닌 사람도 이명을 느낄 수 있어요. 생리적으로도 이명이 잠깐 들렸다가 나타나는데 근데 잠깐 뭐 삐하고 말고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안 느껴봤나요? 너무 젊어서? 그거는 이제 생리적으로 원래 일어나는 일이어서 너무 조용한 데 가면 아무 소리 나지 않으니까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이명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투쟁, 도피 반응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인간은 투쟁, 도피 2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원시적으로 우리가 호랑이 이런 거 만났을 때 내가 이 호랑이를 앞에 두고 지금 당장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호랑이랑 맞서 싸울 것인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투쟁, 도피 이 반응은 인간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박동을 막 빠르게 하고 막 동공 확장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반응들이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지금은 호랑이가 이렇게 있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환경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막 심각한 뭐 재난 영화나 뭐 살인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볼 때 저희가 시각적으로는 투쟁 도피 반응이 딱 살아나 자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사가 떠오르지 않으시겠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그때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요. 또 내가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구경한다거나 뭐 인터넷에서도 되게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이어서 하면 안 좋은 그런 대화들을 쭉 이어나간다거나 하는 것들 전부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극에서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노래를 너무 듣는 것도 좋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명을 가리고자 진짜 노래를 정말 하루 종일 틀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적당한 소음은 좋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소음을 틀어놓게 되면 당연히 귀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귀의 유모세포를 더욱더 손상시켜서 이명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60-60 법칙이라고요. 60분 이하로만 연속해서 들어야 되고 전체 볼륨의 60% 이하로만 듣는 거. 그것이 우리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60-60 법칙인데 이거 꼭 따라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꽂고 자는 것이 제일 안 좋아요. ASMR, 백색소음 전부.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이 저 갑자기 돌발성 난청 왔어요, 이명 난청 왔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꽂고 자고 다음날 저희한테 오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꽂고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할 때는 수집 예약을 반드시 걸어놓고 주무셔라. 이어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틀어놓는 거는 괜찮나요? 이어폰은 귀 자체에 이렇게 모아서 넣어주기 때문에 손상이 더 크고, 그냥 틀어놓는 거는 그나마 소리의 파동이 바깥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장기가 고강도는 유무세포를 공격한다. 세 번째는 불안함에서 빠져있지 않기입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인간은 불안함과 스트레스 반응이 그 후차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겠죠. 가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왔을 때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가지 방법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 것처럼 이명도 새로운 학습으로 잊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신경이 쏠리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릴 수 있어서 이거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요. 이명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극복했던 사람들 있죠. 나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얻는 거입니다. 이명은요.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질환인 게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이명의 고통이 이명을 안 느껴본 사람은 절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처음에는 괴롭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낄 수가 없어서 그걸 절대 지지해 주지 못하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 부분에서 되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이명을 고쳐서 이렇게 나아진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전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요 하는 이런 긍정적인 사인을 받으면 환자분들이 많이 이 불안에서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평소 감정 반응에 따라 이명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뇌 안에 청각을 담당하는 그 청각내 부분과 우리의 불안을 느끼는 불안 중추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서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과 이명을 서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명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2개의 중추를 떨어뜨리게 하는 정신상담요법이나 인지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료진도 모든 환자 접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번째 습관은요. 이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더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 코끼리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이게 그냥 인간의 어떤 생각의 경로인데, 이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명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더욱 발달되기 때문에 이명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나도 안 신경 쓰고 싶지만 신경이 써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2가지 방법 또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명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음악 틀어놓고 크게 심호흡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과 이명 중추도 떨어지고 투쟁 도피 반응도 없어지면서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생각나는 이 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글이나 말로 이렇게 써서 풀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없애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환자분이 계신데 그 환자분은 이명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자살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괴로워하셨던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이 조언을 해드리고 그분께서 원래는 강박적으로 이명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들을 이명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매일매일 쓰기 시작하신 것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렇게 바꾸고 시작하면서 안정이 찾아와서 이제는 치료를 졸업하셨는데요. 그 환자분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방법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 습관은요. 인위적으로 귀 청소하지 않기입니다. 귀 청소하겠다고 우리가 샤워하고 난 다음에 면봉으로 막 억지로 후비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좋지는 않은 행동이에요.
웨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손상을 가하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색이 안쪽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관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코를 훌쩍이는 거나 귀가 이제 먹먹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 면봉을 덥쑤셔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관장애 환자분들도 이거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귀지 같은 경우에는 귀 안에 있는 상태를 세균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이물질이나 너무 과도한 기주로 귀가 막히거나 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6번째 습관으로는요,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는 행위를 삼가주세요. 극심한 피로 또한 이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 피곤하면 어때요? 당장 내 심장도 피곤해요. 무슨 말이냐면 피를 열심히 구석구석 보내줘야 되는데 혈액순환 자체도 피로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 쪽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되지 않고 당연히 귀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이명이 악화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도 피로지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피로도 문제예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피로는 이 뇌를 과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명 레벨이 이만큼이었는데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피로하게 되면 같은 레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명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예를 들어 100%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딱 80%만 쓰고 몸을 최대한 아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 이 6가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잘 낳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 진도가 안 나가지? 했을 때 꼭 이 영상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래요. 이명난청은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귀로 그 병이 찾아온 거거든요. 내 몸이 살려고 회복하고 싶어서 보내는 SOS인 이명. 여러분들 이 영상 통해서 비로소 안정을 찾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